밑에서 찍어서 어차피. 저거를 찍어야 되네. 그죠? 이게 너무 아니, 그거도 상관없는데. 스튜디오 느낌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됐어. 충분해. 그럼 깔끔해져. 어차피 스튜디오는 의자가 있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자, 그럼 갈게요. 네. 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개시된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직접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유엔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방어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은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공군기지와 항만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항구와 군수시설은 유엔군 병력과 장비, 탄약, 식량을 공급하는 핵심 보급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요코스카, 사세보 등의 항만은 유엔군 함정의 정비와 보급을 지원했고 일본 전역의 공항과 군사시설은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산업시설은 군수물자 생산과 수리에 참여하여 유엔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일본의 기술자와 노무자들이 미군과 함께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 전쟁 당시 일본이 유엔군의 병참, 수송, 정비를 담당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서는 유엔군 장병들이 피를 흘렸고 후방에서는 일본의 항만과 기지, 산업시설이 유엔군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였으며 일본 역시 후방 지원을 통해 그 역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전선과 또 후방에서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피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함께 해준 일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그렇게. 네, 다시 또 할까요? 다른 나라로 해요? 한 번에 끝났어요? 다시 해요? 한 번에 끝났어요. 너무 심플한데요? 전문가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나라 올리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잠깐만요. 일본 다음이 프랑스. 프랑스 해도 돼요. 좀 올리면 계속 어차피 해야 되니까. 단장님, 근데 프랑스 파일이 지금 2개예요. 뭘로 들어가요? 아니, 하나만 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2개인데요. 하나는 활약으로 돼 있고 하나는 프랑스로 돼 있어요. 그 프랑스. 프랑스요. 프랑스로. 그러면은 프랑스로 되어 있는 거. 네. 여기. 그러면? 네. 큐?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개시된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제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 자유를 위한 프랑스의 헌신을 소개해드립니다. 1950년 한반도에 발발한 6.25 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 세계의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프랑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전쟁에 용감하게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6.25 전쟁 당시 총 3,421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프랑스 대대라는 이름으로 유엔군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랄프 몽클라르 장군님이십니다. 그는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성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급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하셨습니다. 그렇게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의 이러한 희생정신은 프랑스 대대원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계급을 낮춘 장군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대대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功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주 전투와 지평리 전투는 프랑스군의 용맹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주 전투는 1951년 1월 프랑스 대대는 원주 남쪽 247고지에서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중공군의 거센 공격력을 막아내며 원주를 탈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평리 전투 1951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벌어진 전투는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제2사단 23연대와 프랑스 대대를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인해전술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대대는 중공군의 피리와 나팔 소리에 맞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치열하게 반격했습니다. 근접전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투에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에서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전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6.25 전쟁 기간 동안 288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289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의 굳건한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군의 참전은 단순한 군사적인 지원을 넘어 자유와 인류애를 향한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의 리더십과 프랑스 대대원들의 용맹함, 그리고 그들의 값진 희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프랑스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컷. 네. 그 다음 나라. 다음 나라. 프랑스 있죠? 잠시만요. 다음 프랑스 지났으니까 필리핀이죠. 네, 필리핀. 필리핀 그 다음이 싱가포르예요. 네, 필리핀 이게 세 번째. 잠시만요. 네. 아시아에. 준비. 네. 됐으면 큐.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발발된 지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시아의 형제국가 필리핀의 용맹한 헌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던 그 순간 아시아의 형제국 필리핀은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와 주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지상군을 파견하며 자유수호의 숭고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용맹한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기간 동안 총 7,42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필리핀 한국 원정군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군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파견한 국가 중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필리핀군은 1950년 9월 19일 첫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55년 5월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필리핀 원정군은 6.25 전쟁의 여러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율동 전투와 에리고지 전투는 필리핀군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율동 전투는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군 율동리에서 벌어진 율동 전투입니다. 필리핀군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압도적인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방어하며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필리핀군은 15명의 전사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유엔군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당시 소위였던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도 이 전투에서 참전하여 활약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리고지 전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5월 필리핀군은 철원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에리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필리핀군은 여러 차례의 공격 끝에 에리고지를 점령하고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유엔군의 전선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전투 역시 필리핀군의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원정군은 6.25 전쟁 기간 동안 112명의 전사자와 299명의 부상자, 그리고 57명의 실종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변치 않는 우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참전은 단순한 군사적인 지원을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범아시아 국가의 연대와 용기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율동 전투와 에리고지 전투에서 보여준 필리핀의 멋진 희생과 용맹한 헌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아시아의 형제국 필리핀의 용맹한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어딘가요? 다음은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4번째요. 네. 그 다음은 캐나다예요.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게 뭐 내용이 많진 않아요. 짧네요. 그냥 별로 이렇게 참여는 안 했지만 도와준 나라예요. 네. 지원, 후원해줬더라. 네, 네. 지지.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당시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50년부터 53년까지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1965년이 되어서야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한국전쟁 당시 별도의 정부나 군대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나 형편에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영국군 또는 영국 연방군 소속으로 복무하며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임무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싱가포르 국가 차원의 참전이라기보다는 참전이나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싱가포르가 한국 전쟁 당시 독립국가로서 직접 대한민국을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 문화,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의 양국은 자유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간접적이지만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싱가포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컷?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들? 잠시만요.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요. 캐나다. 캐나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죠? 스페인, 이탈리아. 예.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자, 갈게요. 큐.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대한민국 존립 위기에 놓인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단순히 참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하늘, 땅 모두에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캐나다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 방어에 참여했고 전투병력 약 26,791명이 복무했으며 정전 이후에도 약 7천여 명이 추가로 평화유지 임무를 맡아주었습니다. 캐나다는 전쟁 초기에 해군과 공군으로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1950년 7월부터 구축함 3척을 먼저 보냈고 전쟁 기간 전체로는 모두 8척 군함이 한국 해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해상봉쇄, 적의 상륙 저지, 유엔 함대 보호, 해안 포격 같은 군사 임무를 수행하였고 고립된 한국 어촌에 인도적 지원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군은 제426 수송 비행대를 통해 북미와 아시아 사이에서 병력과 보급품을 실어 날랐고 1954년까지 600회 태평양 양복 비행으로 13,000여 명 이상과 300만 킬로그램의 화물 루편을 무사히 수송해 주셨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지상군을 보내 직접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 제2대대가 1950년 말 한국에 도착해 1951년부터 전선에 투입되었고 뒤이어 캐나다 보병여단이 합류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부대들과 함께 제1영연방 사단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공헌은 가평 전투라 하겠습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가평 계곡을 뚫고 내려오면서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캐나다군이 힐 677을 사수하며 적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크게 불리했으나 방어에 성공했고 이 전투는 캐나다군의 한국전 대표 승리로 기억되었습니다. 이후 힐 355, 힐 187 등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며 유엔 방어선을 지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우리에게 의료 지원도 했습니다. 캐나다 육군 간호장교 60여 명이 한국과 일본에서 복무했고 또 40여 명의 여성 공군 간호요원이 일본에서 미국, 캐나다로 이어지는 후송 비행에서 부상병 치료와 후송을 맡았습니다. 즉 전투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한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정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경계와 순찰 등 평화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병력이 1957년에야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516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20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2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캐나다 입장에서도 제1차,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큰 희생을 낸 국제 해외 전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대한민국을 위해 해군, 공군, 지상군, 의료 인력으로 보내 싸워주셨고 특히 가평 전투에서 주요 서울 방어와 전선 유지에 기여해 주셨고 정전 후에도 평화유지 임무를 이어나간 참 감사한 나라였습니다. 참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 주신 그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캐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이랑 저기만 남은 거죠? 이태리. 잠시만요. 지금 캐나다 했으니까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요. 맞아요. 그러면 8개국 되는 거죠? 네, 다 한 거예요, 지금. 네. 스페인, 이탈리아. 자, 그럼 편하게 한번 갈게요. 네. 큐.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 한국전쟁 6.25가 발발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로 제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역시 공식 참전국은 아니었으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강한 반공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대한민국과 유엔군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유엔군의 소속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전쟁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로 인식하며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스페인 출신의 의용병들은 자유를 수호한다는 신념 아래 한국전쟁에 참여해 유엔군과 함께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사회 역시 한국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스페인의 지지와 연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스페인의 우정과 지지를 소중히 기억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지지를 보내주신 스페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컷.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남은 거죠? 네, 마지막. 금방 하네요. 네? NG를 안 내주셔서 금방 NG를. 아니, 근데 NG가 날 게 없지. 정확히 저렇게 발음이 들어가는데. 자, 큐하고 저 맛있는 거 먹고 밥 먹으러 가자. 아유, 돈 쓰지 마세요. 아니, 밥은 먹어야지. 배고파. 큐, 점심 안 먹었어요. 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가 발발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로 제76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투부대를 파병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1951년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부산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부터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전쟁 고아와 피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탈리아 의료진은 열악한 정쟁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한국의 의료 체계 복구와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비록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료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탈리아의 우정과 희생을 깊게 감사해 하며 오늘날까지 소중히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료 지원과 생명을 살려주신 이탈리아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사랑합니다, 이탈리아.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컷.